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PI 제어를 하지 않은 전동기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블록들을 토대로 피심 회로도를 작성했고 파라미터 파일에서 모터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여 LA, RA 값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 헬프 페이지를 참조하여 변수 값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제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전압 지령만으로 모터를 사용하면 출력 파형이 입력 파형을 따라가지 못하는, 즉 응답성이 좋지 않은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PI 제어를 이용한 전동기 시스템입니다. 우선 폴제로 캔슬레이션 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회로도는 위와 같고 파라미터 파일도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결과, 이 경우의 결과, 이 경우의 결과, 이 경우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과 같이 풀제로 캔슬레이션을 하기 전에는 응답성이랑 정상상태 오차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풀제로 캔슬레이션을 진행한 직류 전동기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 시간에 배운 대로 KIC, KPC 값을 대역폭과 관련하여 정의합니다. 대역폭의 값을 키워가면서 응답성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론 시간에 배웠던 대로 대역폭이 클수록 응답성이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오차는 육안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하까지 있는 상황에서 PI 제어를 하지 않은 직류 전동기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로도 및 파라미터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압 지령을 24V로 설정했을 때 RPM이 약 1.4K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PI 제어를 통한 부하가 포함된 직류 전동기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티 와인드업이 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티 와인드업과 리미터의 역할은 이론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전류 지령을 5.83mA로 설정했을 때 RPM의 출력 파형이고 약 1.4K를 추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 상황에서 안티 와인드업만 제거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티 와인드업 제어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상황으로 맨 앞쪽의 피드백 제어를 제거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RPM이 발산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앞쪽의 썸을 통해 전류의 오차값을 계산해서 PI 제어를 하는 원리인데 앞쪽 피드백이 빠지면서 제어가 안되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기 전력을 보상해주는 뒤쪽 피드백을 제거한 뒤 대역폭을 낮춰가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값이 낮아질수록 1.4K 값의 RPM을 추정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역폭이 1보다 작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H브릿지 모델링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파트에서 모터 부분만 추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하를 0으로 하고 100으로 했을 때 각각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전자는 14K RPM을 잘 추정했지만 후자는 부하가 매우 커 RPM이 음수로 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DTB는 캐리어 시그널과 레퍼런스 시그널에 따라 잘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는 하드웨어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제어기 부분을 C 블럭으로 디지털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어기 회로를 코딩화한 부분입니다. 샘플링 주파수를 10만일 때와 만일 때를 각각 비교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 값을 만으로 줄이면 RPM이 14K의 값을 추정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블락을 이용한 제어와 아날로그 제어를 비교했습니다. C블락을 이용했을 때 더 응답성이 느린 것을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전류 지령을 추정하는 정상 상태에서의 오차는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으로는 실습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작업입니다. SMPS와 전원 차단기, 그리고 H브릿지에 들어가는 선을 제작 후 결선하였습니다. 는 H브릿지 납땜입니다. 미리 제작되어진 PCB 기판 위에 소자들을 납땜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H브릿지 한쪽에 레그 회로도인데 주의할 점은 15V가 DSP 쪽으로 넘어가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SMPS를 사용하여 5V와 15V를 전기적으로 분리시켜 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DC모터 제어의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우선 데스크탑에서 CCS를 통해 코딩하고 DSP 보드에서 생성된 PWM이 H브릿지를 지나 양극성 PWM으로 바뀌어 전류 센서와 모터에 들어갑니다. 이때 DSP에서 ADC로 전류 센서의 값을 읽어드리고 PI 제어를 통해 전류 지령을 내어줍니다. 전체 회로도 및 전체 형상입니다. DSP 보드에서 사용하는 이출력부입니다. 다음으로는 H브릿지입니다. H브릿지란 전압을 양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자 스위치 장치로 주로 DC모터의 회전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회로는 4개의 스위치로 구성되는데 이번 실습에서는 모스펫을 세추레이션 영역에서 사용하여 스위치로서 동작하도록 하였습니다.
H브릿지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대각선에 있는 스위치끼리 동시에 도통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동시에 도통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H브릿지가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1번과 4번, 그리고 2번과 3번에 들어가는 상보적인 파형의 PWM 파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테스트핀을 통해서 확인한 DSP 보드의 PWM 출력 파형입니다. 다음은 H브릿지의 PWM 인가를 위한 결선 방법입니다. DSP에서 출력되는 GA 플러스와 GB 플러스는 같은 파형입니다. H브릿지의 대각선끼리 같은 파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결선하였습니다. DSP 보드에서는 2번,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핀만 사용되며 5번 핀은 5V를 공급하는 SMPS의 그라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회로도의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이 상보적인 형태의 구형파 신호 내에는 신호가 교차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스펫 소자 자체에 턴 없이 지연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아래로 동시에 도통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쇼트가 발생되어 모스펫 소자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모스펫을 턴 온 시키는 데드 타임을 마련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H브릿지의 게이트 드라이버 소자에 내장된 데드밴드 회로를 사용하여 데드 타임을 2ms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모터 제어를 위해 H브릿지의 1번, 4번, 그리고 2번, 3번 레그, 즉 대각선끼리 도통되도록 상보적인 두 개의 PWM 파형을 넣어주는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QTB 50%를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만일 CMP 값이 3751대를 50%로 두르면 3750에서 정지하며 이 값보다 커지면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며 모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또한 이 값이 7500에 가까워질수록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작아지는 경우는 모터의 회전 방향만 반대이며 0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 구동 방식의 속도 제어 특성이 좋으나 회로가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소자가 많아져 전력 소모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듀티비에 따른 PWM 파형과 그리고 그로 인한 평균 전압의 변화입니다. 이때 듀티비가 커질수록 평균 전압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전압이 높아질수록 모터의 속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PWM 파형의 평균 전압과 듀티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듀티 사이클을 따라서 무부하 상태에서의 모터의 속도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부분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음과 양의 평균 전압값을 갖는 양극성 PWM인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사진입니다. 이는 실제로 실습한 사진인데 전 슬라이드의 시뮬레이션과 파형이 거의 동일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DSP에서의 0에서 5V를 가지는 PWM 출력 파형이 H브릿지를 거쳐서 -VCC부터 VCC의 전압을 갖는 양극성 PWM으로 나온 파형의 사진입니다. PWM 생성에 대해서는 앞서 시뮬레이션 파트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생성된 PWM 파형의 주파수가 20kHz이기 때문에 카운트 2만이 1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류 지령에 따른 모터의 동작입니다. 우선 전류가 2초마다 1.5, 0, -1.5, 0으로 변하도록 지령을 넣어줬습니다. 빨간색 선은 전류 지령이고 파란색 선은 모터의 전류입니다. 따라서 모터가 전류 지령을 잘 추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령에 따른 PWM 파형입니다. DSP 내부에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꿔주는 ADC, 그리고 다시 아날로그 값으로 바꿔주는 DAC가 필요합니다. 모터 제어를 위해서 DSP의 ADC 입력부를 통해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읽어드리고 전류 지령과의 오차를 계산한 후 PI 제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시연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찰 및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시간 관계상 방향성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진행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PI 제어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어기를 사용해보고 직접 H브릿지를 소자 선정부터 회로 결선까지 제작하며 다양한 모터를 제어해보고 DSP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인베디드 장치를 사용하여 모터를 제어해보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1조 모터 제어 교육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